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충남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차출됐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등이 2027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하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사과와 배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하면 되는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차출된 건데요. 의사 한 명이 아쉬운 시골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농어촌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보건지소, 담당 공중보건의가 이번 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다른 보건지소 공보의가 돌아가며 진료를 볼 예정. 하지만 진료 일수가 주 5일에서 이틀로 줄게 됐습니다. 이곳은 시내가 멀어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불편하죠. 항상 계셔야 되는데. 길어지면 저희가 어렵죠. 병원도 멀어요. 식어서. 진짜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를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하늘 아래 첫 동네.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떠안게 된 겁니다. 나 하나뿐이 아니라 나보다 급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이 뭐 한 300 이상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좀 어렵다고 해야죠. 전국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투입된 충남 공보의는 모두 17명, 충남 전체 공보의 149명 중 11%에 해당합니다. 홍성과 논산은 2명, 나머지 시군은 1명씩 빠졌습니다. 지역에 남은 공보의는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분들과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마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계획을 하고 증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성 환자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남도는 남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개원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보건소 연장 근무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와 시군에서는 인근 지역 순회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집단 행동이 개원이까지 확대되는 그런 장기화 상황이 된다면 연장 근무라든지 이런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리를 비운 공보의는 약 4주 뒤에 돌아올 예정.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파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4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행정 재정 지원을 맡고 예산군은 인허가 업무와 기업 유치 등을 맡을 계획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2025년부터 클러스터 조성을 주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수화상병 때문인데요. 과수화상병에 걸리면 나무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2년 동안 사과나 배 등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남도 농업기술원 재해대응팀 손병웅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먼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충남 지역의 피해 규모 설명해 주시죠. 우리 충남 지역에는 2021년도 170농가라는 최대 발생 이후에 22년도 46농가 22.1헥타, 작년 같은 경우엔 40농가 21헥타의 발생으로 좀 전짐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작년 충남도를 제외한 전국 신규 발생 시군이 6곳이나 발생하였는데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좀 클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3월과 4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올해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의 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수화상병 주로 언제 발생하는지, 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수화상병은 병원균이 활성되는 시기는 봄으로 나무의 궤양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식물 체내 양분이 많아지는 봄철 18에서 21도씨의 활동을 개시해 주로 과수 생육기의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의 대표적 증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염된 식물체는 불에 탄 것처럼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되고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우윳빛 내지 갈색빛의 세균 누출이 나타나며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이는 증상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과수화상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충남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약제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정하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등록 약제로 계야전 1회, 계야전 2회를 의무 방지하셔야 되고요. 지역별 시기에 맞게 추가 방지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야전 약제는 지역별 기상과 과수의 생육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3월부터 4월 중순 시기입니다.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잎이 펴지기 직전 석회 보르도액 또는 동제를 뿌려주시고요. 배의 경우에는 꽃눈이 튼 직후 구리 성분이 들어있는 동제화합물 또는 석회 유황 합제를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계야전 방제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사용 적기에 살포하며 동제화합물과 다른 약제와의 혼용을 금지하고 표준 희석 배수를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충분히 익힌 뒤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계약이 방제는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과수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값을 우리 농진청과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를 확인한 뒤에 24시간 이내에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제 방제만큼 중요한 건 과원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서 병원균의 이동 및 확산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에 의한 피해 규모와 그리고 과수화상병 예방법 들어봤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 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14일 오후 1시 20분쯤 서산시 음암면 부산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대와 진화 차량 20여 대를 투입해 오후 2시 40분쯤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 인근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14일 오후 1시부터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서산에서 차량에 침입해 골프채를 훔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충남경찰청 소속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서산 길거리에 주차된 차에 침입해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 가방을 훔쳐 물품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가 산업용 가스 분야 세계 최대 기업과 수소 산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린데코리아 회장을 만나 수소 상용차 확대와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수소 혼소 발전 산업과 스마트팜 가스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린데이코리아는 이날 홍해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랑의 열매를 통해 성금 7천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청정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올해 약 60억 원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정화와 침적 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체와 계약하고 운반 장비를 각 읍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올해 6,8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인 김태균 스포츠 해설위원이 홍성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 해설위원은 지난 13일 홍성군 결성면 만해 야구장을 찾아 홍성 BC U16 소속 선수들에게 타격을 알려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